평상시에 먹는 음식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작가입니다. 첫 책인데요. 건강과 다이어트 핵심 마이크로바이옴을 직접 집필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 SCA 지능협회의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이 안 좋았어요. 어느 정도로 안 좋았냐면은 한국 사람이 성인이 하루에 대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가는 횟수가 많아야 3번입니다. 3번. 근데 저는요, 이거의 5배. 정상적인 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간 게 아니라요, 15번이 넘는 시간 동안 쏟아내러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심지어는 우울증까지도 왔었거든요.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내가 내 원상태의 삶을 좀 돌려놓고 싶어 라고 하다 보니까 이 순간까지 오게 됐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생태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미생물이라고 하는 녀석들의 생태계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미생물은 또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는 다양한 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얘를 미생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미생물들이 몸 전체에 다 살고 있는 총칭 단어가 마이크로바이옴인데요.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품을 통해서 이해를 돕자면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멀티바이오틱스,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이름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러한 것들도 다 마이크로바이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많은 분들이 면역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셨어요. 근데 이때 화두로 나왔던 게, 면역을 우리가 올바르게 증진시키기 위해서, 면역 상태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디를 챙겨야 되나 라고 했더니 장이라는 녀석이 답이 나왔습니다. 왜냐면은요, 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이 기관에서는 무려 70%에 가까운 면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예시로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전날에 상한 음식을 먹었는데 다음날 속이 좀 어떠세요? 불편하거나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 해야 되거나, 혹은 정말 민감하신 분이라면은 이 상한 음식을 먹고 바로 반응이 오셔가지고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면역이라는 녀석은요,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튼튼한 장 건강과 더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천 면역들의 유기적인 상호소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는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소화기관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위에는 아마 광고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테고, 우리 장 속에는 비피도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이러한 균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장내 미생물은 이러한 균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화기관 내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장내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유익균은 말 그대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도움을 주는 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해균의 경우는 필요한 균이지만 필수 이상,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은 신체에 혹은 우리 몸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균들을 유해균이라고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상태가 불균형이 일어났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단초는 내가 변비가 있는지 혹은 설사를 하는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장내 미생물 상태가 무너지는 환경은요, 참 다양한 곳에서 올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게 바로 음식입니다. 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었는지에 따라서 장내 환경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운동을 함께 병행을 하시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장내 미생물의 상태에 유익균의 비율이 높아질지 유해균의 비율이 높아질지가 단초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이러한 균형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몸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면역 질환이라든지, 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이러한 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장이 하는 일을 크게 따지고 보면 7가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면역, 그리고 발효, 소화, 대사산물 생성, 호르몬 생성 등, 정말, 그리고 해독도 있네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봐주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면역입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두 번째로 강조하고 계속 강조해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바로 면역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요, 얇은 점막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점막 안에 우리 몸을 이롭게 해주는 유익균들이 정말 수없이 많은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서 외부의 항원 물질, 즉 독소와 제일 많이 만나고 집결되는 부위가 바로 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장에서는 영양소도 흡수하고 직간접적으로 음식물과 맞닿아 있단 말이죠. 근데 얘가 안 좋은 녀석들이 혈관 안으로 들어온다? 보통 이걸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장의 문이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다양한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이를 막아주는 게 몸속, 체내 안속으로 독소들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주는, 막아주는 역할을 바로 유익균들이 하고 있습니다. 면역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해독의 한 부분으로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바나나처럼 모양이 예쁘고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변을 보시길 원할 거예요. 왜냐면 얘가 수분이 부족해지면 딱딱해지거나 토끼똥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아파요. 그렇죠? 막 찢고 나온단 말이죠. 수분이 부족해서. 근데 반대로 수분을 흡수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쁜 독소들이 좀 많이 있다 보면은 우리가 쏟아냅니다. 설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묽은 변을 보게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변은 변이 잘 뭉쳐진 상태의 이 바나나 모양을 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수분이 좀 많이 부족해서 또끼똥처럼 나오거나 이 대변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힘을 주셨을 때에도 많이 힘들겠죠.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항문이 찢어진다는 좀 표현을 하죠. 변이 너무 단단하거나 수분이 없었을 때 이런 불편감을 초래를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나나 모양처럼 긴 녀석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식이섬유를 다량으로 좀 섭취를 해주시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라든지 야채라든지 혹은 견과류를 섭취를 해주시면 한층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려가서 이제 타입을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약간 묽은 변을 보실 수가 있어요. 수분도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얘가 예를 들면 이제 올바른 변의 모양보다는 약간 흩어지는 모양들,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몸속 안에 있는 장속 안에 있는 나쁜 균들을 배출해낸다거나 혹은 식이섬유 섭취가 좀 부족해서 장 속에서 수분 흡수를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거는 식습관인데요.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바나나 1개 정도는 꼭 드셔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와 그리고 하루 견과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한 줌의 견과, 불용성 식이섬유를 가지셨을 때는 변이 잘 뭉쳐지고 윤기가 있어서 배변을 볼 때 좀 원활하게 볼 수 있게 좀 도움을 줍니다. 간식으로라도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혹은 식간이라도 이 바나나와 견과류를 꾸준하게 챙겨 드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